자, 이거는 여러분 제가 요번에 TVN에서 토요일 날 통일과 관련돼서 강연을 하나 부탁을 해갖고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근데 그냥 만든 건 아니고 제가 평상시에 우리 여기도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젊은 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갖다가 사실은 젊은 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기성세대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도대체 어떻게 젊은이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아마 통일에 대한 견해일 겁니다. 청춘. 오케이? 통일 이렇게 됐습니다. 청춘과 통일 한번 가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목차를 보시면 통일에 관심 없는 청춘이죠. 그럼 청춘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통일과 북한 문제에 관심이 없고 때로는 적대시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는 청춘에게 더 필요한 통일이다, 이런 관제로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에 관심이 없는 청춘이다. 세대별 통일의 필요성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뭐가 되느냐? 통일의 필요성을 50% 이상들이 젊은이들이 통일 뭐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반이 넘지가 않죠.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협력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 대한 통일에 대한 인식과 기성세대가 통일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죠. 자, 그런데 어디에서는요, 이런 거는 항상 조심하세요. 저는 이건 이제 방송에서 못할 얘기인데, 방송에서 못할 얘기가 하니까 여기가 더 재밌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청춘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시각 중에 하나가 기성세대와 사실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죠. 저 사람들이 내는 요지 뭐냐면, 기성세대는 너 당신의 소원은 뭐야?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통일이요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통일 싫어 그래도 겉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배운 세대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난 통일이 싫다고 말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설문조사하는 사람만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통일의 필요성을 갖다가 물어보면 젊은 세대하고 기성세대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을 희생하는 통일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저것만 보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통일에 대해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저건 저렇지 않아요. 저거는 설문조사의 오류의 대표적인 겁니다. 저희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저런 거. 왜냐하면 선생님, 언론의 자유는 보장해야 됩니까? 그죠? 자, 두 번째, 개인의 희생을 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가 중요합니까에 대해서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개인을 희생해서라도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됩니까? 그러면은 차이가 없어져요. 저렇게 포장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제가 우리나라 역사나 이걸 공부할 때 꼭, 이건 또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편한 거니까, 제가 역사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박노자 씨 책입니다. 왜 그러느냐? 박노자 씨 책을 보면 내가 진짜 생각하지 못했던 시각을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번에 박노자 씨 책 중에서 하나 보고 뭐가 깜짝 놀랐냐면, 참 보기 힘든 건데, 뭐를 박노자 씨가 세미나 와서 얘기하냐면은 1930년대 한국 사람이 러시아에 가서 뭘 보고 놀랐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30년에 한국인이 1930년 소련을 갔습니다. 그죠? 그럼 1930년에 우리가 이 수준 다 높으시니까 1930년 되면 소련이 누구예요, 지도자가? 네, 스탈린 시대에 가서 한국의 민족주의자든 좌파든 우파든 가서 뭘 보고 왔겠어요, 러시아에 가서? 뭘 보고 왔냐는 거예요. 스탈린의 독재?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딱 두 가지 보고 와서 놀랍니다. 첫 번째, 넓은 도로. 두 번째, 남녀 평등. 그러니까 박노자 씨는 그런 걸 잡아내거든요. 우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 똑같이 외국인이 통일에 대한 견해를 딱 본 거예요. 자, 뭐라고 하냐면은 랑코프란 분인데 30살 미만의 보다 젊은 세대들은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놀라울 정도로 없습니다. 제가 놀라죠, 우리 조교 보고. 진짜?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우리의 소원의 통일을 노래를 부르면 가슴이 뭔가 오니? 왜요? 이 정답이에요. 왜? 그게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우리의 소원은 죄송합니다. 그럼 저도 가슴이 막 뭉클하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가요일 뿐이죠. 그리고 그 노래를 모를 수도 있고요. 왜?
아리랑도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젊은 시절에 중앙아시아 가서 중앙아시아를 갔어요. 그때 기회가 돼서. 근데 시장을 갔는데 깜짝 놀란 게 백김치를 봤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여양 자료가 안 되던 시절이라. 그래서 딱 있었더니 아시아인이 오는 거예요. 백김치 파시는데. 근데 한국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아리랑 부르면서 울었어요. 그게 우리 시대란 말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그래서 남한 청년들은 북한을 또 하나의 외국에 지나지 않는다는 보장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이게 청춘의 의식이에요. 젊은이들은. 관심도 없고 그냥 외국으로 보는 거예요. 특히 교류도 없는 외국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유는 물론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자, 경제적인 문제다. 남만의 생각 이게 나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50살 이상 나이 된 분들은 북한 정권을 싫어하죠. 그렇죠? 그러나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 이게 아마 그분들을 갖다 바라보는 관점일 거예요. 자, 외국인이 너무 정확하게 봤어요. 중년 세대는 아주 다릅니다. 저겠죠. 부정하고 싶지만. 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은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북한에 대해서 훨씬 긍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1980년대 남한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학생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북한의 선전을 믿었고 공산주의 북한 체제에 대한 환상을 갖기도 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전 위에 것만 통일됩니다. 저는 사람을 NL이라고 그러죠. 저는 NL 출신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정확히 본다. 아마 저게 굉장히 전 객관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알죠? 젊은 세대들이 바라보는 통일에 대한 견해와 그 다음에 우리 중년, 우리 어른이라고 그러면 되겠죠. 어쩌다 어른이 된 사람들이 바라보는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점과 우리 어른 세대보다 더 윗세대들이 바라보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점은 명확히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재밌는 건 어른과 어른 윗세대에 비해서 젊은 세대가 훨씬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통일에 반대할 수 있고 북한에 대해 무관심하니까. 그 위는 그러진 않거든요. 그럼 기성세대가 여러분 젊은 세대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걸 보고서. 뭐라 그러죠? 야, 왜 그래?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민족이잖아 라고 얘기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도발적인 얘기라 여러분 뭐 인터넷에 올려서 막 뭐 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우리가 북한하고 같은 민족입니까? 굉장히 깜짝이죠. 자, 우리 더 깊은 얘기도 갈 수 있습니다. 민족이 영어로 번역하면 뭡니까? 왜 그러세요? 중학생처럼 갑자기? 민족주의 영어로 뭡니까? 내셔널리즘이죠. 국가주의 뭘까요? 스테이트리즘인가요? 국가민족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부터 쉽지가 않죠.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민족을 뭐라고 정의할 것 같습니까? 민족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가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객관적 지표는 뭐가 있습니까? 공동체예요. 무슨 공동체? 지역 공동체, 혈연 공동체, 언어 공동체. 그걸 민족이라고 합니다. 우린 북한하고 한반도를 공유하고 있고요. 한 글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한 피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객관적 지표상 정확하게 북한과 같은 민족입니다. 근데 윤리교과서는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주관적 지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아이덴티피케이션, 민족 정체성입니다. 민족 정체성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반도에 한민족이 민족주의가 형성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예? 자, 논의는 많습니다. 저는 교과서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가르쳤기 때문에. 언제부터다? 언제? 예? 나당전쟁. 이런 잘못되고 말도 안 되는. 무슨 그때 민족의식이 있어요.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민족의식 없습니다. 무슨 나당전쟁 때 민족의식이 생겨요.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서양에서 민족주의가 언제 생기는데. 왜 그러세요? 서양에서 민족주의 찾아보세요. 교과서상으로. 일찍 가야 절대왕정기예요. 그전엔 유럽이에요. 공통에. 교황이 있고 지방 분권이에요. 내셔널리즘이 어디 있어요? 이빨 올려야 백년 전쟁이에요. 정상적으로는 16, 17세기 이렇게 나옵니다. 절대왕정이 성립되면서 절대왕정에 따라 절대왕정의 왕과 귀족, 부르주아가 합의하여 하나의 국가를 단일한 경제 공동체로 생각하고 정치 공동체로 생각하는 의식이 싹 트면서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봉건 영주와 맞서고 교황권과 맞서면서 민족 의식이 싹 떴다고 써 있습니다. 서양도 일러야 16, 17세기입니다.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언제 생깁니까? 일제시대는 왜 그러세요? 일제시대는 너무 늦고요. 그럼요. 구한말 19세기 후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19세기 후반이 돼서요. 우리에게 민족주의가 싹 트는 기회는 최소한 1840년에 아편 전쟁이 나와야 되고요. 그것도 너무 빠른 거고요. 정확하게 1860년대에 드디어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이양선이 출몰해야 됩니다. 자, 민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객관적 지표와 더불어서 주관적 지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같은 사람이라는 주관적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하고요, 우리 세대하고 젊은 세대는 민족 정체성이 달라요. 왜? 우리 세대 때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나랑 내 또래 일본 애보다 내 또래 북한 애랑 내가 공통점이 많아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 어른 시대 때가 더 민족 공동체적 성격이 같아요. 우리 어른 시대 때는 우리 할아버지는요, 우리 할아버지가 있어요. 미국 할아버지랑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북한 할아버지랑 똑같지, 알고 보면. 어떻게 해야 금방 친해지겠어요? 우리 위에 할아버지가 북한 할아버지랑 만나서 금방 친해지겠어요? 미국 할아버지랑 만나서 금방 친해지겠어요? 이해됐죠? 미국 할아버지랑 언어도 안 통해요. 물론 젊은 애들 중에도 언어가 안 통하는 애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북한 젊은이랑 만났을 때 빨리 친해지겠어요? 미국 젊은이랑 공통점이 많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스타워즈를 이야기하고, 오케이? 미드를 얘기하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다른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 기성세대는 뭘 하고 있다? 젊은이에게 통일의식을 가져라. 같은 민족이잖아. 우린 하나가 돼야 돼. 통일의 당위성을 얘기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우린 한민족이고 우린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너네들이 그걸 왜 몰라? 우리는 한결에다 민족의 자손이다. 근데 그걸 왜 몰라? 그래서 무슨 교육하는 줄 아십니까? 통일 교육합니다. 통일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각 학교에다가 통일 강사를 뽑습니다. 통일 강사 더불어서 누굴 갖다 같이 갑니까? 통일 교육할 때? 이거 나왔어요. 누구라고 해서 크게 얘기해서 누구? 탈북자 가서 교육 받아보셨어요? 탈북자분들한테? 탈북자분들이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은 탈북자한테 교육을 받는 순간 우리랑 진짜 다르구나. 엄청 다른 거예요. 어른들은 탈북자를 불러서 뭘 교육하고 싶은 거냐면 알고 보면 우리는 한민족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르신하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알겠어요? 근데 애들은 그걸 보는 순간 다르구나. 이해하시겠습니까? 베이스를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찾아가는 통일 교육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성세대, 저도 기성세대가 됐어요. 어느샌가. 오케이? 기득권을 가진. 있어요. 기득권이. 어쨌든 기득권을 가진 저였어요. 그래서 청춘한테 이렇게 합니다. 야, 너는 꿈도 없고 꿈도 없고 남 탓만 하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하죠. 기성세대가. 맞지 않습니까? 자, 저걸 통일에 대해서 번역해 보세요. 젊으시잖아요. 통일로 번역을 해봅니다.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민족 통일은 꿈꾸지도 않고. 기성세대가 그렇게 얘기하죠. 남 탓하는 건 왜 맨날 북한 탓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겠습니까? 통일에 무관심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이게 야,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남 탓만 해. 이걸 정확히 북한으로 번역을 해보세요. 왜 맨날 북한 탓만 하고 통일은 꿈도 꾸지 않고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니. 내가 탈북자분 불러오실 테니까 북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줬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노래 부르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참으로 기성세대한테는 당연한 게 젊은 세대한테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우리 기성세대시잖아요. 그죠? 왜 뒤를, 저 뒤를 노려다보면 기성세대시잖아요. 어떤 한 분만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나머지 분은 절대 돌아보지 않아요. 바로 그분이 기성세대인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지금 내가 기성세대시잖아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저분만 딱 뒤를,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럽니다. 쓰리 카인즈 오브 아저씨. 아저씨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되느냐? 아재가 있죠. 그죠? 젊은 분하고 공감하려고. 그죠?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친근하죠? 소통 가능합니다. 제가 만나봤어요. 진짜로. 친근하고 소통 가능하십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꼰대가 있죠. 권위적인 소통 불가하죠. 저저까지도 참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뭡니까? 개저씨가 나오죠.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개저씨와 꼰대와
아재의 차이점이 뭐죠? 자, 이제 우리 통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가 여기서 나오죠.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이분 소통 가능하죠? 이 사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해보세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나오서 찬성이 엄청 나왔죠. 맞죠? 왜 그랬어요, 여러분? 판문점 선언 결과가 좋아서? 판문점 선언이 4개항이에요. 여기서 일어나서 그 4개항의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 건물, 제 전 재산을 다 드릴게요. 아무도 몰라요. 비핵화에 성공적 걸음을 내디뎌서 뭘 합의했는데 비핵화에 대해서 남북한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봤느냐. 김정은이 변한 거예요. 김정은 보고 뭘 느꼈어요? 저 새끼랑 대화가 가능하구나. 그 하나예요. 근데 특히 우리 김정을 이번에 보면서 뭘 생각한 거냐? 비핵화 아니에요. 판문점 선언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감동을 느꼈던 장면이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 같이 갔다 넘어오는 거, 돌아오는 거. 두 번째, 뭐 파란 다리에서 얘기한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란 다리. 둘 다 뭐 하는 장면을 본 거죠? 소통이에요. 소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 우리 한번 가보세요. 야, 7시 안 일어나? 수학 숙제했어? 맨날 영어가 소통입니까? 짠소리입니까? 그럼 소통과 잔소리는 뭐죠? 볼륨의 차이입니까? 액센트의 차이? 두 음절에 강조를 주면 아니죠. 소통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걸 갖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하버막스의 합리적 의사소통 행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열심히 번역했던 책인데 여러 조건이 나오는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저걸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되느냐? 자, 아주 간단한 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죠. 하나는 뭐가 되냐면 타인에 대한 이해죠. 타인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타인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만 갖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식을 이해해야 되는 것도 소통이 필요하죠. 두 번째, 내가 엄마예요. 이건 기본입니다. 그럼 자식하고 소통하고 싶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때려야 됩니까? 아니죠. 자식하고 소통하려면요. 첫 번째, 자식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그것만 갖고 소통이 안 돼요. 두 번째를 더 모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뭐예요? 솔직함이에요. 내가 솔직해야 소통을 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내가 선생님하고 소통하고 싶어요. 내가 선생님 입장을 이해해야 되죠. 근데 그거는 나만 생각한 거예요. 거기까지도 아직. 이 사람은 나한테 뭘 하고 싶어요. 나를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감동받았어요? 정은이가? 문정인이 뭐라 그래? 문정인이래. 자꾸.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트레킹 좋아하니까 백두산 가고 우리가 도로가 미비해서 말입니다. 그런 거에 우리는 나가는 거죠. 그죠? 가족 평양냉면밖에 없어서 이거잖아요. 여러분 왜 북한도 남한하고 소통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경제 얘기가 한마디도 없잖아요. 경제부총리가 안 왔어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그죠? 의제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잖아요. 그리고 솔직함.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얻었던 거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독재자 아닙니까? 김정은의 독재 성격이 북한에서 변하나요? 오히려 더 어이없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북한을 이해하셔야 돼요. 김일성 때 통치 이념이 뭡니까? 김일성이 뭐로 건국을 했고, 뭐로 정당화를 시켰고, 뭐로 갖다 그 나라의 정당화의 토대에서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나라는 남한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남한은 정부의 정당성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 아시잖아요. 선거죠. 선거에서 정당성이 나옵니다. 국민의 지지로부터 정당성이 나오죠. 북한은 선거를 안 하는 나라예요. 그럼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해방되고 나서는 뭘 확보했습니까? 두 가지를 확보하죠. 하나는 민족주의, 두 번째는 막스 레닌주의로 여러분 확보합니다.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와 민족주의에 기반한 것이 바로 북한의 정통성을 확보했던 김일성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자, 이게 언제 밖에 나갑니까? 정확하게는 1972년에 밖에 나가죠. 7.4 남북공동성명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그 말씀했지만 7.4 남북공동성명에서는 우리나라 통일의 3대 원칙을 밝힙니다.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통일하겠다는 평화 원칙을 밝히죠.
그리고 유엔 동시가입의 길을 열고 상호 간의 무장 공비, 걔네들도 똑같이 표현하겠죠. 그래서 무력을 갖다 제한할 것을 협의를 합니다. 한 번 더 평화의 큰 진전을 이뤄내지만 그러나 그걸 기반으로 북한은 독재가 되죠. 그게 바로 나머지 북한에서 쉽게 얘기하면 김일성파를 제외한 모든 연안파, 그 다음에 중국 개별파가 전부 다 숙청당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선 지도인이 이미 바뀌죠. 막스 레닌주의를 벗어나서 드디어 주체 사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가끔 말해드렸죠. 지금은 여러분 뭐다? 백두 혈통이라. 사상도 아니라 혈통이 정당성이 되는 나라예요. 혈통이 정당성. 얼마나 웃깁니까? 그건 여러분 봉건주의의 복귀를 선언하는 거예요. 봉건이잖아요. 여러분 혈통으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다이니스티 왕조예요, 그게. 북한이 선언한 거예요. 우리는 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조의 정통성이잖아요. 지금 권력사의 리의가 누굽니까, 북한에서? 김여정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죽었어요. 누가 권력 승계하겠어요? 그거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여러분? 그게 정당성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자, 넘어가서 그래서 뭘 봤다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에 성공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인문학적 요인을 쫓아가 보면 바로 우리 국민이 소통의 가능성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북한을 정상적인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보수적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비판들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북한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야, 저 사람 소통 가능한 사람인데 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